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신세계는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무료로 먼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세계는요, 2시간 동안 해외선물 실시간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오늘 출연하실 마스터님에게 궁금한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과 함께 고민사항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목요일입니다. 어제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유 재고 발표와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그 전후의 흐름을 함께 도와드리는 날인데요. 자, 중요한 날이니 만큼 어떤 분들이 함께 출연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오늘 또 역시 해외 선물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 텐데,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남한성 마스터님 오셨는데 상당히 영광입니다. 저 한번 같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리 공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해외 선물 여행이란 단어도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정철 해설위원님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윤희라 캐스터도 여전히 함께 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백로라고 합니다. 옛 우리 조상들은 이때쯤에서 우리가 올해 흉년일지 풍년일지 이렇게 점쳐봤다고 하는데요. 그 해외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흉년일지 풍년일지 알려면 신세계에 참고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저희 방송 예쁘게 시청해주세요. 네, 예쁘게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희라 캐스터와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공개하기 전에 함께 살짝 힌트로 만나봤던 마스터님도 계시는데요. 그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남한산성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남한산성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 또한 김정철 해설위원과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늦더위가 좀 기승을 부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가지고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감기 걸리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또 준비해 왔으니까 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계 젠틀맨이세요. 오늘 복장이 저는 킹스맨을 보는 듯한 수트를 깔끔하게. 뺨치시죠? 누구요? 누구요? 해리. 네네. 저 특히 그 남한성 마스터님의 넥타이와 이 포인트. 코사지. 예. 네. 이게 잘 어울리지 않나. 네. 좀 왜냐면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오늘 주요 포인트로 좀 해오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맞아요. 오늘 정말 해외 선물 젠틀맨처럼 그리고 또 유럽 쪽에 또 남자를 또 생각하게 하는. 유로와 이슈가 좀 많아요. 좀. 그럼요. 네, 이게 다 일맥상통으로 다 이어지는 테마이긴 한데 오늘 이슈 정말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작 전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1.2를 돌파하는 흐름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현재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유로 FX에 대한 흐름은요, 1.2042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해서 거의 1% 가까운 강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죠. 오늘 달러 네. 인덱스가 급락하면서 유로화가 지금 급등하고 급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역시 이슈가 좀 많은데 하필 또 오늘 시장이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 맞습니다. 상태에서 특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주대로 많이 흘러간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 제가 방송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에 이슈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은 오늘 신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도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49달러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현재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49달러가 깨진 채 48달러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8.8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전후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이슈 점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막 들어온 뉴스들 먼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부채 한도 상향 기한 연장 소식에 미증시가 상승했다라는 이슈인데요.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 2,46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제 10년물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역시 같은 소식이죠. 부채 한도 상향 기한 연장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됐네요. 127-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금주 북핵 리스크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최근 고점 부근에서 오늘 하락 전환했다라는 그런 이슈인데요. 현재 흐름은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46.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크루드 오일입니다. 정유사들의 지속적인 재가동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자, 방금 전에도 브리핑 해드렸듯이 48.91달러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에는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오늘 각 종목들에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짚어볼 이슈는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는요,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467.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의 상승분을 이어서 오늘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먼저 업앤다운 점검한 이후에 많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윤유라 캐스터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중립입니다. 중립이죠. 이렇게 사이드에 앉으셔가지고, 네, 이제 팻말이. 보이지만, 네네. 이렇게 바꿔드리면 중립인. 맞습니다. 네, 자동인 것 같네요. 이게 수동이 아니라. 마스터님과 저는 업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윤유라 캐스터 다운에 대한 의견 들었는데, 먼저 어떤 뉴스들이 많이 왔는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전에 ECB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보에 따르면 이 European Central Bank left its benchmark interest rate unchanged Thursday and made no reference to anticipated wind down of its stimulus progr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MC님께서 해주셨죠. 금리 동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그렇게 해서 큰 변동폭은 없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 ECB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드라기가 specifically mentioning the strength of the currency which would suggest the central bank is monitoring how it is affecting inflation and growth in the eurozon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다지 그렇게 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드라기가 하지 않았지만 ECB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 또 이렇게 유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FTSE 지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좀 S&P 500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S&P에 큰 그렇게 이렇게 이슈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시작을 하시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신에 따르면 2450 레벨을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받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일단 하방을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미국 내에서도 있으니까요. 추후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또 반반에 대한 의견을 또 자동으로 패널을 들어주셨는데 들어볼까요?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저 기술적인 거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요. 지금 얘기해야 되겠네요. 화면이 뜨니까 지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박스에 약간 갇힌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려면 몇 가지 전제들이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완전히 요원하게 좀 멀어지든지 멀어질 때 크게 미국 경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금리 인상이 좀 속도가 좀 늦춰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태풍 때문에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좀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전망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지금 안전자산 선호해상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고 위험자산으로 조금 옮겨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9월 9일까지 북한이 또 다른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 북한이 분명히 9월 9일 정도 돼야지 액션을 취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북한에서 서울경 TV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다르게 하려고 깜짝으로 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 때 분명히 북한이 핵 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어요. 왜냐면 풍계리 그 전에 액체연료 주입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움직임들이 다 그건 미사일이겠죠. 미사일이 액체연료인데 미사일 말고 이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미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언제 핵실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의외로 좀 빨랐단 말이죠. 빨랐다면 9월 9일에 그러면 미사일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P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좀 센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이 사실상 좀 갖추기 좀 힘들다. 그리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연장됐다는 거는 사실상 연장됐던 게 이번 한 번만 연장된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때 연장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연장되면서 반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주가가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고점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밀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자리도 많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은 있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연장되면서 하방 경직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쭉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달아보자면 저는 항상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약간의 그 다음 주까지 제가 매주 나오니까 한 주 정도 텀을 두고 항상 얘기 드린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긴 포인트에서 시장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일주일 텀으로 계속 한다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9일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발사하면 떨어지겠지만 이번에 할 액션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잠수함에 쏘는 SLBM 정도가 아니면 크게 충격을 주지는 맞아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원래 9월 9일 이 건국절에 미사일이 빵 하고 나와야 좀 뭔가 임팩트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전에 뭔가 좀 김이 일단 빠졌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신을 상당히 좀 많이 의식하고 있고 북한에서 좀 그렇죠. 많이 특히 서울계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일찍 프리덤 가디언 훈련할 때도 그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살짝 지나서 했고 9월 9일 하겠다 했는데 좀 땡겨서 하고. 네. 아, 이거 우리 방송에서 너무 청기누설 많이 해서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자제해서 우리들끼리만 하는 걸로 인터넷 방송 내에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업을 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네. 체감 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체감 지수. 네. 무슨 뜻이냐면 이 미국 쪽 스탁 그러니까 다우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거와 이제 우리 국내로 따진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국내에 있으면서도 코스피나 국내 선물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뉴스를 더 많이 외신을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 뉴스가 외신이겠죠. 네. 더 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우리가 더 외신을 많이 접하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외신을 국내 뉴스를 접하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 가지고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이 큽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미국 스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펀더멘털적인 측면만 한 몇 토막만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S&P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건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접하지가 않고 이제 물론 그렇지만 뭐 펀더멘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지만은 참고용으로만 우리가 본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S&P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업을 네. 아까 들었는데 네. S&P 같은 경우는 2465가 무너지지 않으면 S&P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인 2479까지는 다시 상승할 걸로 보이고 또 한 가지 기술적인 어떤 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먼데이 갭이 아직도 열려 있다. 아직 갭이 채워지지 않았고 네.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S&P 같은 경우에도 먼데이 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다시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고 떨어지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자리는 2465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네. 일단 2465선이 무너지지가 않으면,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 쪽으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2479까지에 대한 상승도 좀 보신다라는 가격대도 짚어드렸기 때문에요. 최근에 지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S&P 말씀해 주셨던 가격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데이 갭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NS홀 정말 유용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마스터님. 네네. 네네. 자, 먼데이 갭에 대한 부분도 짤막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NS홀 같은 경우는 당일 우리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23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시간 휴장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갭을 NS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오전에 장이 끝나고 월요일 오전에 장이 열리는데 그 주말 동안에 열린 갭을 먼데이,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열린 갭이라고 해서 먼데이 갭이라고 부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갭에 대한 새로운 또 NS홀 참고하시는 분들이 또 차트가 더 보기 편해졌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 마스터님께서 오늘도 또 짚어주셨는데 저도 마스터님과 같은 상승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뒷받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도 저도 2400선을 봤거든요. 좀 낮은 선이지만 2400선에 대한 부분도 2420선입니다. 20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봤고 지지가 되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도 무난하게 양봉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승 의견을 더욱더 덧붙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지수와 뗄려뗄 수 없는 부분이죠.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정부 부채 한도 상향 기한
기한 연장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미국채에 대한 부분은 어제 좀 빠졌죠.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127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만 다운을 드셨고, 저희 세 사람은 업의 의견을 들었어요. 자, 역시나 국채에 대한 부분도 윤희라 캐스터, 네, 외신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국채 같은 경우나 사실 S&P나 아무래도 둘 다 박스권에 좀 갇혔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외신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부채 한도 상향 기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연준 의사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연준 관련해서는 지금 같이 살펴보면 in Georgia, 라파엘 보스틱이 발언을 하게 되고요. 또 에스터 조지가 발언을 하게 되고 윌리엄 더들리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라파엘 보스틱이나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연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쪽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이 발언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발언을 낸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모난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인사들의 발언에 조금 약간 맥락을 이어서 할 것으로 좀 보이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상승 요인이 있다면 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이 아직까지 좀 불거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 트럼프 주니어가 발언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큰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소폭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네, 아직 그 트럼프 주니어에 대해서는 발언이 안 나왔나요? 네, 어제. 아직 아침이라서 네네 다른 특별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국채 소식 관련해서 윤희라 캐스터가 브리핑할 때 그 러시아 관련된 그 발언을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리스크도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김정사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약간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채 같은 경우가 사실상 최근에 이제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이제 몰리면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냐?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상승 의견은 현재 추세에서 오늘 좀 유지를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깔립니다. 9월 9일 기점으로 북한이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거. 네. 그런 이슈가 하나 전제가 깔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오늘 22에서 지금 현재 계속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12월까지 국채 매입 방안 해가지고 연장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금리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공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미국 역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면 국채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할 만한 개연성은 최소한,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경직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상승을 네. 많이 튀지는 못할 거지만, 현재 또 고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튀지는 못할 거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22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특히나 커리케인 온 걸 좀 핑계 삼아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면, 그럼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여기서 조금 상승할 여유가 있다. 그렇죠. 다만 이 북한이 뭔가 쏘지 않는다, 뭔가 액션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라면 사실상 상방이 그렇게 많이 가거나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저는 그 약간 북한의 어느 정도 그 이벤트성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다는 건 사실 그걸 제외하면은 저도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좀 여기서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아마 또 뵐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뭔가 액션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상황의 그 변수들이 일단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상승은 유지가 되지만 또 제한적인 상승 또는 뭐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빠질 가망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빠져야지 맞다라고 좀 봐요. 근데 왜냐하면 네네. 근데 지금 22에서 이렇게 오늘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빠지는 속도가 좀 덜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뭔가 이슈가 나올 거다. 네. 이 삘 받았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가요? 북한 쪽에서 지금 삘 받았어요. 이럴 때 빠르게 치고 가서 택 개발을 완료시키자는 약간 그런 속도를 조금 더 빨리빨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어떻게 우리가 깔려 있냐면 북한이 미사일 쐈고 핵실험 했으니까 당분간 가만히 있겠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거기에 의표를 찌를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약간 그것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발언 수위들이 조금씩 또 세지는 상황이 또 다음 주 되면 혹시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약간 요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북한 이슈가 아예 없다면 사실 여기서 좀 밀려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이 이 리스크를 장기화하는 탓에 이 상승 기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이유를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적인 베이스 상승을 유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거 플러스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져서 지금 제한적인 상승세를 항상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지금 어제장에 바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가격대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더 오버슈팅은 조금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서의 제한적인 상승세 윤희락 캐스터의 그 외신과도 좀 비슷한 발언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노려보기 때문에 오늘장은 상승으로 저도 업에 대한 의견을 보태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홀로 이제 다운을 드셨잖아요. 네. 네네. 오늘 뭐 방송이 꼭 북한 특별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초지일관, 남과 북의 창, 뭐 이런 거. 네. 초지일관 북한 리스크로 가는데, 네네. 너무 북한 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시장, 글로벌 경제에서도 이제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그리고 아까 김정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월 9일, 그날 무슨 일이 이슈가 있을 거다. 이건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글로벌 시장이 뭐 크게 변동성을 수반하는 장은 연출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국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오늘 같은 경우에 ECB 금리 동결도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이 잔잔하게 움직이는데 잔잔한 어떠한 모멘텀이 없었을 때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하나의 또 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살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뭐 급변동에 어떠한 뭐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모멘텀이 없는 어떠한 지루한 장의 흐름을 보일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지루한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워낙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북핵 리스크고 북한 쪽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무 그쪽에 쏠리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해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지루한 재료가 되지 않았냐. 네, 학습 효과가 너무 많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해설위원님은 뭐 마스터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약간의 그 다른 전제를 깔고 있는데 뭐냐면 어떤 전제예요? 네. 간단한 부분은 이겁니다. 다들 9월 9일에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왜냐면 너무 몰아쳐서 그럼요. 9월 9일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는 약간 이제 유럽 내에서 약간 잡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번에 22 할 때 첫 번째 이제 독일에서는 재무장관이 대놓고 양적 완화 축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꺼낸 반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22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화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가 워낙 유로가 강세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약간 수출에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이 정기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후자가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승리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유로화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빠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공조를 미국한테 뭔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 여기서 금리 인상을 좀 땡겨주면 제가 볼 때 금리 인상 땡겨주면 이게 결국 깨지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죠. 환율을 강하게 가겠다. 달러 인덱스가 오를 거고 이제 강하게 가겠다라는 액션을 취하는데 그런 액션을 못 취하게 만들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유로존은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느 정도 정책 공조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는 사실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적극적인 상방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적극적인 상방의 단 하나의 전제는 북한이라는 거죠. 그게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네. 단 하나의 전제가 이제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단 하나의 전제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정말 다음 주에 나올 때 어떤 결과로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네. 말씀해 주실지 뭐 기대 제 많이 말에는 제가 해보도록 책임을 하겠습니다. 지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네. 좀 남한선성님하고 같은 네.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실시간 외신 속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거 전달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그 푸틴이 지금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련된 이슈를 방금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보고 북한에 너무 놀아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같이 너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추후에 이런 발언이나 근데 여태까지 성향상으로 봤을 때 항상 푸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트럼프가 역시 한 성격을 하니까 한 성향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리액션을 할 텐데 일단 여태까지 봤을 때는 좀 과대평가가 됐다고 푸틴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네. 게 자꾸 트럼프 코멘트를 자꾸 다 하니까 이게 그게 심각해 보여요. 문제가 좀 되죠. 약간. 네. 그렇게 물론 심각하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심각하지만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충분히 노력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해결책을 좀 찾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갈등만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약간 포장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니라 캐스터가 지금 속보 나온 걸 좀 보니까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상대를 계속 해주지 마라. 왜 상대를 계속 해주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역시나 푸틴이 좀 약간 상남자 같은 포스가 있잖아요. 네. 상남자보다는 네. 그 A형 같아요, A형. 아, 갑자기 왜 뭐 혈액형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나오나요? 그냥, A형 비하바로 아닌데, 절대로. 네네. 뭐 한마디 하면 뭐 네. 담아두지 않고 바로. 네. 제가 A형입니다. 저도 저도 A형입니다. 저도 A형입니다. 저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싶어요. 트리플 A요? 트리플 A네요. 네. 저희가 혈액형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의견입니다. 점, 네, 서영재 TV와는 무관한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국채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고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어요. 지금 4분, 5분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자, 나스닥이 지금 띄어져 있네요. 나스닥은요, 5,958.75포인트. 빠르게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어요. 워낙 지금 막 개장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정말 빠릅니다. 네. 그리고 S&P 500도 지금 상황 보도록 하죠. S&P 500은요, 2,467.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13%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다음 알아볼 이슈이기도 한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1,34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 0.6%가 넘는 수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전히 49달러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요. 48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재고 발표되기 전에 시작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저희가 실시간 중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지금 현재 시세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자, 바로 골드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시세를 살펴봤지만 1,300달러 돌파 이후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계속 상방 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리 하루 빠졌다 해도 그 다음날 바로 그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 있는 골드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골드 먼저 업앤다운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어렵네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업 맞죠? 네, 해설위원님. 네. 자, 그리고 업이고요. 저도 그리고 마스터님 업, 그리고 유니캐스터 다운이 됐습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는 세 분이 들었고요. 다운은 한 명의 의견인데, 자, 그럼 먼저 유니캐스터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골드가 좀 조정 국면을 갖지 않을까 해서 다운을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너무나도 큰 이 상승 흐름을 이어왔고, 또 어제장 사실 같은 경우에서는 뭐 부채 한도 상향 기간 연장에 의해서 약간 하방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요.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 rising wedge patter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큰 이렇게 폭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내다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support line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곳 보이시죠? 이렇게 치면은 좀 조정 구간을 한 차례 갖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1325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the next upside rally will be towards 1350 to 136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차례 잠깐 이렇게 숨 고르기처럼 1325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또 1350에서 136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오늘 장에서나 또는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살짝 조정 국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 짚어준 외신의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게 새벽에 업을 들었잖아요. 이번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의견 좀 먼저 듣고 싶어요. 마스터님, 골드 어떻게 보시나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정에 가깝지만은 우리가 업이냐 다운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업에 비중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이 나올 자리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일 찍었던 1353달러 이상 한 100틱 정도 위에 1364달러까지 골드는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1364 정도까지 1364달러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고점을 또 새로 갱신을 했고 또 그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꺾인 기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다못해 힙소라도 골드 같은 경우는 한 100틱 정도는 우습게 치고 올라가니까 1364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는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눌린 관점에서 매수로 들어가면은 이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의 고점을 보시면은요, 오늘 고점이 1353.7달러입니다. 자, 이 지금 변동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일봉으로 보자면은 아래쪽으로 가격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대가 더 눌린다면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 매수 관점, 매수 포지션으로 상승세를 수익을 내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세요. 그리고 1364까지의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장기적인 관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니캐스터가 지금 외신의 뉴스에서는 골드가 최근 흐름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마스터님도 지금 오늘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흐름이 이제 큰 조정 안에서 이제 상승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긴 호흡과 그 안에 짧은 호흡에서의 전략도 잘 좀 분별해서 가져가시기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일단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골드와 그리고 국채도 오늘 상승세고요. 옌도 상승세입니다. 지금 3대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 쪽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모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큰 위쪽으로의 상승은 많이는 바라볼 수 없고 제한적인 상승세다. 여기 꼭지점에서 일단은 상승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여기서 큰 상승을 바라보면서 너무 섣부르게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은 좀 독이 될 수 있는 매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업을 들었는데 제한적인 상승세 안에서의 업이라는 점 저의 의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간단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일단 그 국채랑 약간 제가 이제 뷰가 전체적으로 같고요. 그럼 이제 또 똑같이 이제 그 아까 했던 얘기들이 좀 비슷하게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결론은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멀어지고 있다. 네. 많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씩 뒤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달러가 이제 결국은 달러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골드에 아마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골드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가 제 화면 보시면은 이제 라인을 네. 이제 그었는데 지금 제가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 그대로 그어놓은 거예요. 맞아요. 저장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그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거 유가 차트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여튼 간에, 그어놓은 라인인데, 이 라인 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밀려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조금 1326.8 이 정도까지는 뭐 밀릴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방은 좀 유지할 거다. 오늘 22의 약간 발표 자체가 사실상 오늘 미국한테 좀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해요. 너네도 금리 인상 좀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해서 연말까지 할 거야. 시그널을 보냈어요. 미국한테 시그널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노래 가사인데 시그널을 보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화답하지 않을까.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걸 화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이제 그거죠. 이제 환율 전쟁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또 22의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정책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성장과 이런 각종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환율 정책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즉 유로화가 너무 높은 거는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유럽 자체가 조금 유로화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평균 수준을 좀 유지해주고 달러가 좀 그대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달러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공조상 또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골드한테는 좀 호재지 않나 이게 상승에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채랑 비슷한데 여기에 골드는 달러까지 좀 감안하면 또 어느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 일주일 텀이라는 거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을 함께 알아보면서 역시 달러와 그리고 유로에 대한 말씀도 짚어주셨는데 일단 유로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만큼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상승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금이 만약에 하락을 하려면은요. 네, 그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데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상품이 있잖아요. 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문자가 왔는데요. 네. 네. 121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은은 금의 2배 정도로 움직였었는데 요즘은 은 상승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일단 뭐 금속에 대한 부분이 또 가격대가 오르면은 다른 금속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그 은에 대해서는 이 질문 어떤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은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보진 않았는데 어차피 은은 약간 수요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수요. 실수요인 거죠. 그러니까 구리랑 좀 비슷하나요? 네, 구리는 중국 경기랑 약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은은 뭐 중국 경기까지 같이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시중금이 2배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 생각을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냥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남한산성 마스터님 네. 훨씬 예,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네. 조금 예. 네. 왜냐면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이제 훨씬 더 예, 잘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저도 남한산성 맨날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예, 제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네.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마스터님에게 그러면 은을 또 함께 봐주시겠어요, 마스터님? 은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은 같은 경우에 네. 어떤 펀더멘탈 저는 이제 원래 펀더멘탈적인 측면은 크게 안 보니까요. 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 해설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수요에 의해서 어떠한 투자 목적의 은을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떠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 이 정도로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 네. 내용이 예전에 금의 움직임보다 2배 정도 움직였다. 사실상 맞습니다. 전에는 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골드보다 훨씬 아래였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크게는 움직였었죠. 어떤 투자 세력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메이저급 투자 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거의 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움직임은 상승 쪽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은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일단 거래 자체에 대한 유동성이 따라와줘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야 또 거래하시기 편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만약에 너무 적으면은 또 거래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잘못 물리셨다면은 그것 또한 또 벗어나기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목별로 잘 체크하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과 함께 은도 질문 받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역시나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에 태풍, 허리케인 관련돼서 또 재고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이슈가 뒤섞여 있는데요.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은 이 재고 발표 날에는 이전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크루드 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지금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48 후반대예요.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저 혼자 업이고요. 네, 세 분이 지금 다운을 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은 좀 눌렸잖아요. 한 5일간의 이 상승이 오늘 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상승 쪽으로의 힘이 추세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그 저점 $46에서 올라왔을 때요. 그래서 $50 가까이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큰 상승보다는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될 정도의 상승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장기적으로는 $50 근처까지는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이 추세 힘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이 바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이게 크루드 오일 차트입니다. 네, 차트인데 이 선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지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업다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게 업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시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특히 유가는요. 제가 봤을 때는 $40 중반 초반으로 밀리면 다시 그냥 $50 쪽으로 회귀하는 흐름이고요. 그렇죠. $50 근처 오면 다시 또 밀리는 흐름.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지금은 태풍 하비 때문에 지금 정제 시설이 잠깐 멈춘 게 그렇죠. 지금 다시 가동이 돼서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래서 그 유가가 오른 면이 있죠.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했을 때 다시 정상화됐을 때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얘기 드렸죠. 국내 주식 하시는 분 미국 정제 시설 멈췄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도 오를 거다. 네, 올랐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실제로 좀 얘기를 좀 다시 드리면 결국은 또 태풍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쉽지 않은 게 물론 올라도 $50 살짝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포인트를 좀 얘기 드리자면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그 중간 이 오르는 과정이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좀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구간.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도 다시 또 미국 셰일 오일.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해안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미국의 해안가에 있는 시추 설비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15%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대부분이 그냥 텍사스 땅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셰일 오일이. 셰일 오일은 허리케인이 와서 그걸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산량은 계속 똑같고 여기서 유가가 $5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BP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내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 단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감산 연장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든 유가가 올라줘야 내년에 대선에서 자기가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걸 관리를 하려고 할 거고요. 사우디 역시 마찬가지로 유가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하려고 하냐면 러시아가 지금 시아파 중동 국가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산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아파 중동 국가들이 말 안 듣고 있어요. 순위파, 사우디를 비롯한 순위파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든 감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감산 이행률이 제일 낮은 곳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아파 국가들은 컨트롤은 러시아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좀 압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시아파에. 그러니까 시아파 국가들한테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합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크루드오일 유가 얘기 나오면은 해설위원님, 네, 아주 다박하세요. 중동 얘기만 많이 하죠. 네.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신,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외신 좀 간데 그 앞서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 게 블룸버그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그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것 또한 추후에 영향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드라기가 발언에서 consumer price will eventually converge with expectations for stronger growth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강력한 성장에 있어서 큰 동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는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하방 흐름이 맞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왔고요. 이렇게 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based on the current price at 48.92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좀 넘어섰었죠. And the earlier action, the direction of the market today is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e trader reaction to the non-trading angle at 48.89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48.89에서 만약에 하방이라면 하락세로 보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 국면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 investing.com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48.95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크겠다. 그렇다면 48.63에서 피보나치 레벨이어서 47.5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후에는 그 어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좀 장기적인 텀에서는 상승 흐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물론 원유 재고량이 줄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48.95가 깨졌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47.58까지에 대한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라는 외신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 오일 재고량 발표가 이제 오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오일 재고량 발표가 있는데 이미 오일 재고량이 현재 낮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만약에 재고량 발표가 되는데 물론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더 줄을 걸로 저도 예상은 뭐 조심스럽게 하지만 만약에 그 준 양이 그닥 그렇게 큰 시장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을 이미 시장이 반영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오일 재고량 발표 날 때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오일 재고량 발표가 나면 어떨 때는 재고량이 많이 남아도 오일이 상승하고 재고량이 줄어들어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석유협회에서
발표를 이미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 발표를 할 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변동폭을 보면 시장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그저께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재고량이 적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재고량이 또 줄지가 않고 뭐 반대로 늘었다라고 하면 또 급락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재고량이 별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선반영돼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정세로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에서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원유재고 발표 생생한 중계와 함께 유로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저희 방송 다시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남한사상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